네, 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2000cc 미만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승용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다수가 확인이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이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정부가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후 이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행정 예고했고 이를 확정했는데요.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이 생계급여 수급액이 늘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신규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승용차에 대한 소득 환산액이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아온 건가요? 네, 우선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이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러니까 이 재산 자체를 이 소득인 것처럼 환산하는 이 금액을 합친 건데요. 여기서 소득이라는 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고 또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30%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이 승용차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해 왔는데 일반 재산은 지역별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4.17%를 곱하고 금융재산은 긴급생활자금 50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6.26%를 곱해서 이 소득 환산액이 산출돼 왔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제 자체가 없고요. 네. 가액.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그대로의 100%를 이제 곱한 뒤에 소득 환산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중고차 가격 그대로 적용을 해 왔던 그 기준을 이번 고시를 통해서 이걸 수정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100%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부 보완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27%를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면서 차량 가격이 100만 원인 승용차는 소득 환산액 그러니까 경차 한 대의 월 소득은 4만 1,700원으로 이제 추산하는 거죠. 네. 정부는 2025년부터 이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지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을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이제 완화한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그럼 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배기량의 차량 가액 기준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죠. 2024년에 2000cc 미만 차량 가액, 그러니까 중고 가액 300만 원은 소득 환산액이 그대로 3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 2025년에는 12만 5,100원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2만 5,100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아주 대폭 낮아지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일단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죠. 그런데 이 승용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여전히 불합리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501만 원이거나 510만 원이거나 이런 경우겠죠. 네. 또는 2000cc 이상 차량의 소득 환산율은 그대로 100%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점에서 이 골프장 회원권처럼 이 사치성 재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을 합친 후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또 나머지의 4%를 곱한 뒤에 12로 그러니까 12달로 나누는 이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12개월로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 소득 인정액에서 소득 평가액은 월 평균 소득 수준으로 측정하면서도 이 재산의 소득 환산은 왜 연 단위로 계산하는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를 곱하는데 승용차에만 100%를 곱하고 그 합계를 12로 나눠서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우면 재산을 즉시 처분하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이 생활 필수품인 현대생활에서 이 차량 가격의 100%를 소득 환산을 그대로 이제 간주하는 것은 여전히 그 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제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형편이 어려워도 사정상 또 차량 가격이 뭐 5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뭐 여전히 사각지대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바로 부양 의무자 이 기준인데 이건 좀 어떤가요? 현재 이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사라졌죠.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데 과거에는 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는 금액에 대해 그러니까 중산층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따로 사는 미혼 자녀는 30%, 결혼한 아들 가구는 똑같이 30%, 그런데 또 결혼한 딸 가구는 15%로 산출을 했습니다. 네. 이 뭔가 좀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의 지분에 있어서 이 성별 차이가 없는데 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때는 아들에게는 30%를 부과하고 딸에게는 15%만 부과하는지 그건 아무리 봐도 성차별이기 때문에 10%로 일단 통일은 해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족 간의 부양 양식의 변화를 고려해서 정책을 뭐 바꿨다라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이렇게 초과할 경우에만 부양비를 산출하도록 바꿨는데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한 명만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또 일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음.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서 이 수급자 사각지대를
일부나마 해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상당수가 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일 수가 있는데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은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나요? 일단 정부는 어르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 후에 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은 20만 원 플러스 30%를 공제하는데 2025년부터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30%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인 분이 계시면 과거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소득 평가액이 그대로 200만 원이 총 소득인 걸로 잡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75세 미만 어르신은 30%를 이제 공제받아서 소득 평가액이 200만 원이 아니고 14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거기에 20만 원을 추가로 그리고 또 30%를 함께 공제받으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 126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평가액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또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소득 기준이 200만 원이었던 분도 140만 원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줬다 뺏는 그 기초연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이거는 뭐 기초연금 처음 시행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이 생계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으면 그만큼의 액수를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빼고 주는 정책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뭐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 한 50% 정도를 소득 평가액에서 제외하면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현재 한 6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이분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이 한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또 급여액 역시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번 변화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 자동차 재산과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화, 또 어르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확대로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생계급여액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되면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일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시 개정에 따라서 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책임져 나가는 그런 과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